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사무실의 그 소리 없는 전쟁 있잖아요. 그걸 끝낼 수도 있을 법한 사무실 차음 유리 칸막이와 시스템 도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중요한 통화하는데 옆자리 동료 웃음소리가 막 들리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보고서 써야 하는데 저 복도 너머 회의실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요. 그렇죠. 개방형 사무실이 소통에는 좋을지 몰라도 소음 문제는 참. 맞아요. 이게 은근히 집중력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해법, 특히 모노알루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벽을 세우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조용한 집중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그냥 제품 카탈로그처럼 뭐 기능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현대 사무 공간이 왜 소음 문제에 취약한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왜 단순 칸막이 설치 그 이상이어야 하는지를 좀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오, 구조적인 관점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벨 소리, 키보드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같은 그런 일상적인 소음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업무 몰입도 저하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모노알루라는 시스템을 딱 놓고 차음 성능은 기본이고 디자인적인 완성도, 심지어 시공이나 유지보수 효율성까지 다 고려한 어떤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는 겁니다. 와, 정말 종합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어쩌면 당신의 사무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까지 얻어가는 것, 그걸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소음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건지 자료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흔히 사무실 소음하면 그냥 좀 시끄럽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유리 칸막이를 설치해도 소리가 샌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맞아요. 자료가 Q&A 형식을 빌려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리 칸막이만 설치하면 조용해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딱 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단순히 공기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벽이나 천장, 바닥 같은 구조물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이걸 고체 전달음이라고 하죠. 또 아주 작은 틈새만 있어도 쉽게 빠져나가 버려요. 아, 틈새요? 네, 흔히 쓰는 유리 칸막이는 보기에는 공간을 분리하지만 이런 소리의 특성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벽체하고 천장 사이, 또 벽체랑 바닥 사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 주변의 틈새, 거기가 주요 소음 누설 경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벽만 유리로 바꾼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군요. 오, 마치 물 새는 댐을 막으려면 댐 전체를 튼튼하게 해야지 한쪽 벽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런 소음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생산성의 언어로 봐야 한다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강한 표현 같은데. 표현이 겨울왕의 핵심을 짚고 있어요. 소음은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걸 넘어서 우리의 그 인지 자원, 그러니까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인지 자원이요? 네, 원치 않는 소리를 계속 차단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뇌가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암시하듯이 이런 지속적인 집중력 분산은 업무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걸 방해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조용한 환경은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업무 인프라라는 거죠. 필수 인프라. 네, 그래서 소음 차단, 즉 차음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생산성의 언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위한 투자. 관점을 바꾸니까 확실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럼 그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칸막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솔루션, 그건 뭔가요? 아까 문, 도어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구조적 처음 설계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두 축이 바로 칸막이 벽체 그리고 시스템 도어입니다. 칸막이와 도어. 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문이죠. 아무리 벽체의 처음 성능이 뛰어나도 문이 부실하거나 문하고 문틀 사이에 틈이 많으면 소리는 거기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문 밑이나 옆으로 소리 새는 경우 많죠. 그렇죠. 마치 방음이 잘 된 음악 스튜디오라도 문을 살짝 열어두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모노알료 시스템은 파티션과 도어를 그냥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칸막이와 도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우상한 칸막이 자체는 아주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그 안에 10mm 또는 12mm 두께의 강화 유리를 끼워 넣는 구조입니다. 10mm나 12mm요. 꽤 두껍네요. 네, 두껍죠. 알루미늄 자체가 밀도가 높고 강성이 좋아서 소음 차단에 유리하고 또 두꺼운 강화 유리는 소리가 투과하기 어렵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 바로 알루미늄 시스템 도어를 함께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아, 도어도 알루미늄으로? 네, 이 도어는 칸막이 프레임하고 동일한 소재 그리고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되고요. 일반적인 목재 도어나 가벼운 문과는 달리 문 자체의 무게감이나 밀도가 높습니다. 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하고 문틀이 딱 맞닿는 부분에 기밀성, 이걸 높이는 설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수한 가스켓 같은 걸 사용해서 문이 닫혔을 때 틈새를 정말 최소화하는 거죠. 소리가 새어나갈 경로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와. 즉, 벽과 문의 차음 성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시스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죠. 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인 문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군요. 이야, 마치 보안 시스템 구축할 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제일 중요하듯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미적인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알루미늄하고 유리 조합이라고 하면 좀 차갑거나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알루미늄과 유리는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소재이긴 해요. 네, 모더넬로 시스템은 이런 소재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비교적 슬림하면서도 견고해서 시야를 별로 가리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주고요. 유리를 통해서 시각적인 개방감은 유지하면서 공간은 명확하게 분리해주고. 오, 개방감과 분리를 동시에? 네, 아마 자료에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게 있다면 더 명확하게 보이겠지만 프레임을 색상이라든지 유리의 투명도 아니면 패턴 같은 걸 선택해서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런데 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 유리 칸막이와 당연히 용접을 하지 않고 폴리카보네이트 결합 방식으로 마감한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주는 건가요? 그냥 용접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아, 그 부분이 이 시스템의 기술적인 차별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속 프레임 시공할 때 용접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접 부위는 마감이 좀 깔끔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거나 변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봤어요. 투명하면서도 강인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부품을 끼워 넣어서 결합하는 방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요. 그 방탄유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네, 비슷한 소재죠.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 자국 없이 아주 매끈한 마감이 가능하고요. 또 소재 자체의 칸성 덕분에 충격 흡수나 미세한 뒤틀림에도 강할 수 있어요. 오. 즉, 보기에도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료에서 내구성과 마감 우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도 이런 정밀한 가공이나 마감 품질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용접 없이 더 튼튼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니, 이야, 정말 기술적인 고민이 많이 들어간 시스템이네요. 디자인에 내구성까지 잡았다니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사무실 공사라고 하면 을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 과정의 번거로움과 시간이죠. 아, 그렇죠. 공사하면 시끄럽고 먼지 나고. 맞아요.
업무 시간에 할 수도 없고 또 업무 외 시간에 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이 시스템은 시공은 좀 어떤가요? 빠르고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 점 역시 이 시스템의 아주 주요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듈형 구조 덕분인데요. 모듈형 구조요? 네,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프레임이나 유리 패널 같은 모듈을 제작해서 현장으로 가져온 다음에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아, 레고처럼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절단이나 용접 같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작업이 거의 최소화되는 거죠. 자료에서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 시간 효율성 이런 걸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와, 그럼 공사 기간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기존 방식대로 현장에서 모든 걸 재단하고 조립하는 것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시공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무실 이전하거나 리뉴얼할 때 업무 중단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모듈형 구조라. 레고 블록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설치한 후에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사무실 쓰다가 일부 유리가 못 깨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직 개편으로 레이아웃을 좀 바꾸고 싶을 때도 이 모듈형 방식이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모듈형 시스템의 진가인데요. 초기 설치의 용이함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유지 보수와 재활용성에서도 드러납니다. 유지 보수랑 재활용성이요. 네, 자료의 Q&A 부분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체와 재조립이 용이하며 사무실 구조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만약 특정 유리 패널이 손상되었다면 전체 구조물을 다 뜯어낼 필요 없이 그 해당 모듈만 비교적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정말 편하겠는데요? 그리고 또 사무실 레이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기존에 설치했던 파티션 모듈들을 해체해서 새로운 위치에 재조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폐기물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네. 변화가 잦은 요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런 유연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 효율성이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냥 고정된 벽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죠. 아, 정말 그러네요. 처음 설치할 때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미래의 변화까지 고려한 상당히 진화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벽을 세우는 행위를 넘어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자료에서 언급된 모노라는 회사의 철학, 공간을 설계하는 기술을 믿는다는 말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서양의 구조미와 동양의 여백미학을 결합한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네, 그 철학적인 부분이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서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경험, 네, 서양의 구조미는 아마도 알루미늄 프레임이 주는 어떤 정밀함, 견고함, 시스템적인 효율성 이런 걸 의미할 테고요. 동양의 여백미학은 유리를 통해서 시각적인 연결성은 유지하면서도 공간에 어떤 여유와 개방감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구조미와 여백의 조화군요. 그렇죠. 즉 기술, 차음, 구조, 모듈화과 미학, 디자인, 개방감의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공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시각적으로는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 그 안에서 사람과 생각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딱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규격화된 제품만 딱 파는 게 아니라 각 사무실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적의 설계를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이런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벽을 세우는 차원을 넘어서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인 문까지 포함한 구조적 차음 설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프레임, 강화 유리, 그리고 용접 없이 내구성과 마감을 높이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결합 방식 같은 기술적 요소들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네, 그렇죠. 또 모듈형 구조를 통해서 시공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한 유연성까지 확보하려 했다는 점,
그러면서도 미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당신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조용한 환경이 단순히 그냥 쾌적함을 넘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질과 생산성에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만약이요, 우리가 사무실 내의 소리 환경 자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리 환경 자체를 디자인한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협업 공간에서는 약간의 백색 소음이나 좀 활기를 주는 배경음을 틀어주고 집중 업무 공간에서는 완벽한 정숙함을 구현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 공간별로 소리를 다르게 디자인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좀 정교하게 조절된 소리 환경이 단순히 소음 차단을 넘어서 직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심리적인 안정감 혹은 팀 내의 소통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술로 만들어낸 고요함 또는 의도된 소리가 가져올 수 있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변화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